네, 투자의 재발견 미다스의 손 시간입니다. 중국 기술주들의 성장세가 매섭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는 미국을 압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 출시하는 ETF 상품을 통해 중국 휴머노이드의 기술 경쟁력을 집중 탐구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로 상장하는 중국 휴머노이드 ETF 상품 소개를 부탁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화되고 일상화되는 곳이 이제 중국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국가 안보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제 확대를 했는데 결과가 뭐 딥시크라던가 그리고 휴머노이드의 전 밸류체인의 국산화라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나타났거든요. 그럼을 통해서 이제 중국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상품이 이제 5월 27일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ETF에는 좀 어떤 종목들이 담기고 그 선별 기준은 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지 센서, 뭐 음성 인식,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터를 비롯한 이제 핵심 구동 부품들, 그리고 유비테크 같이 이제 휴머노이드를 완성하는 그런 기업들까지 이제 투자를 하고자 했습니다. 네, 유비테크가 이제 뭐 워커 S라는 이제 모델로 유명한 이제 휴머노이드 완성 기업이잖아요. 유비테크 이제 제일 높은 비중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가운데 중국의 이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각종 이제 액추에이터를 이제 생산하는 선전 이노반스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아이플라이텍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윌 세미컨덕터 기업을 이제 편입함으로써 전체 밸류 체인에 대해서 균형 있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완성 제품만 보더라도 미국에 이제 반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런 이제 핵심 부품들도 이제 사실상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이제 가격 경쟁력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제 비싼 시장, 특히 이제 뭐 미국을 비롯해서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인건비를 이제 대신할 수 있는 노동력, 휴머노이드에 대한 노동력 그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출이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휴머노이드 ETF 상품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타이거 ETF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이미 다른 지수 사업자에서 개발된 지수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지수 개발을 따로 진행했던 이유가 첫 번째로 있고요. 밸류 체인의 국산화가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상장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장 기업들을 좀 유연하게 이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본 상품은 1년에 4번 정기 변경을 실시를 하는데 그 외에도 매달 수시적으로 신규적으로 IPO가 된 기업들이 있으면 편입을 검토해서 매달 이제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좀 갖추었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로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 미국 휴머노이드에 대비해서 중국 휴머노이드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보면 될까요?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 기지가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면서 중국의 이제 핵심 부품 기업들, 그 휴머노이드 부품 기업들에 좀 어느 정도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작년자로 이제 수치로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이제 특허 수치가 중국이 기존 1위였던 일본을 이제 앞지르고 특허 수 1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리고 미국 대비로도 이제 압도적인 수치로 이제 특허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술과 기초적인 연구 분야부터도 조금 더 이제 중국이 기술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제 중국 테크탑 10 상품도 출시를 했는데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인가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 2월에 민간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담회를 이제 개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상징적이었던 거는 그동안 이제 중국의 이제 정부는 민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감독, 관리 이런 측면에서 그 일방향으로 윽박지르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사실상 민간 기업에 대한 단속을 종료하겠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이제 시장에 이제 던져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상장된 유니버스만을 이제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꾸리거든요. 근데 차이나 테크탑 10 상품은 중국의 본토에 상장된 기업들도 이제 투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생테크에 없는 반도체 설계 기업 캠브리콘이라던가 아니면은 배터리 기업 CATL이라던가 항생테크에는 또 편입되어 있지 않은 BID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편입을 하면서 우리가 차별화된 포인트를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생테크가 이제 30종목이다 보니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비중이 높거든요. 이런 이제 섹터 분산도 되면서 그리고 기업도 이제 10종목을 담아가면서 좀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연초 이후 조정을 받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미국 기술주들도 그 저력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이제 중국 기술주들이 과연 미국 기술주들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M7 기업들의 시총을 다 합쳐도 중국의 시총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증시 저평가가 굉장히 좀 중국에는 상대적인 저평가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네이처에서 이제 그 발표하는 기초과학 연구력 지표가 있잖아요. 이 연구 경쟁력 지표 이제 인덱스 그 네이처 인덱스 지표로 보면 2024년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의 이제 박사급 그 예정 졸업자도 이제 8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수치가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 기준으로는 이제 4배에 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이제 맺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